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도 3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집니다. 높은 기온과 함께 자외선도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많이 더우셨죠? 실제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구 북구와 안동은 낮 최고 기온이 34.6도까지 올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번 불볕더위는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계속 이어지겠고요. 내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면서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월요일도 뜨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1도, 안동 19도, 김천 17도, 포항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1도, 안동 30도, 김천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25도 보이며 어제보다는 기온 낮겠습니다. 한여름과 달리 습도는 높지 않지만요.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불볕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경북 남부와 대구에는 밤부터 모레 비가 시작되면서 더위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하던 감사 못지않게 현장 점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완공된 도로에 대한 규정 두께를 확인했고 새로 조성 중인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도 찾았습니다. 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가지와 보문 관광단지를 잇는 보문동 순머리길입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해 말 공사가 끝난 도로 한켠에 공사용 드릴로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점검 결과 포장 두께는 15cm로 규정에 맞게 시공됐습니다. 의원들은 도시계획 사업은 물론 태풍 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건설 공정 중에서 아스팔트는 15cm, 시멘트는 20이지만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를 도시위원회에서 현장 실제 확인해봤고 앞으로도 분기별 수시로 한번 건설 현장에 대해서 두께 검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경주시 외동읍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입니다. 연구단지에는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과 연구를 맡을 3개 센터가 내년까지 들어섭니다. 의원들은 현장 설명회를 거쳐 현재 가동 중인 성형 가공센터 내 장비와 실제 운영 현황을 둘러봤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의원들은 경주 지역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예산 확대 등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조금 의구심도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보니까 고가의 장비와 또 고도의 기술력을 겸비해가지고 우리 경주 자동차 산업에 또 미래 자동차 산업에 획기적인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그동안 시민 제보와 의견을 받아 이번 회기 동안 10여 곳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감사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에 막대한 피해가 난 태풍 흰남노 복구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태풍 피해 복구 관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예년에 비해서 10%가량 떨어진 66%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흰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형 공사 발주 비율이 늘어 외주업체가 입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반성이나 피해 고제는 고사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예상을 깨고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피해 17가구는 전세 보증금 10억 5천만 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건물주인 김모 씨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불법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억울한 사연이 대구 MBC 보도로 알려졌지만 김 씨는 반성은커녕 피해자 구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라는 등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방송에 원래 약하게 나간다고. 그 신병철 그 기자한테 뭐 돈 안 줬나? 돈을 왜 줍니까? 근데 왜 약하게 나왔어 지금? 사기로 하고 계속 얘기되지 뭐. 대구 북부경찰서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지난 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최근의 전국적 흐름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소유권을 넘긴 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를 놓은 이번 같은 사례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보다 악질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사실상 집주인이 아니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불법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원의 어떤 그런 판단과 또 상반되고, 그다음에 좀 이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법과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도 좀 저버리는 어떤 그런 이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각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10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의자 구속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진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사기를 친 임대인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을 위해서 청년 공유 주거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등 20억 원을 들여서 간포읍 전촌리 일대에 청년 공유 주거 시설을 조성하고 취업과 창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즘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는 마약. 이번에는 태국에서 들여온 신종 마약을 대거 유통하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인데 마약에 취한 채 일을 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탁자와 계산대 등 곳곳에서 빨간 알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은 경북과 경남, 전북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야바를 유통하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43명 등 45명을 잡아 27명을 구속했습니다.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입니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의 신종 합성 마약으로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공장에 출근하기 전에 투약해 환각 상태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해 비타민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해 국제 우편으로 들여왔고 전국으로 유통됐습니다. 지역에 이제 퍼져 있는 그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내국인보다 외국인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가 4,400만 원어치의 야바 873정을 압수하고 태국의 공급 총책을 국제 공조 수사로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수산물 품질관리센터에 최근 국가기관에서 운용 중인 것과 같은 사양으로 하루 최대 8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그동안 주력했던 식중독균 검사에서 석종의 방사능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연구사를 신규 채용하고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즉시 공개할 방침입니다. 대마 중에서도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를 햄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햄프에는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CBD라는 약용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CBD 성분마저 마약류로 분류돼 규제받고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 되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게 안이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채식 요리만 판매하는데 주된 음식 재료가 다름 아닌 대마입니다. 샐러드와 브리또, 비빔밥까지 모든 음식에 대마의 씨앗, 즉 햄프 씨드가 들어갑니다. ヘンプに興味があったので、できてるのを娘に聞いて来ました。5回目ぐらいです。 음료에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약용 성분인 CBD까지 첨가됩니다. 이 식당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햄프 씨앗뿐만 아니라 CBD 오일도 첨가해 요리하고 있습니다. リラックスして寝れるというか、睡眠が朝起きた時すっきりしてるかな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感じたかな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6년 전 이 식당을 처음 열 땐 일본에서도 대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달라지고 있습니다. 同僚の人になんかすごい怪しいことやってるねみたいなことを言われたりとかはあったっすね。でも今はCBD とかもう一般的にみんな知ってるというか。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뇌전증과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대마의 CBD 성분만큼은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CBD 관련 산업도 다양하게 파생되면서 최근엔 CBD가 들어간 액상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환각 성분인 THC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やっぱりいい睡眠をとりたい時とか、それからちょっと疲れている時に使ってリラックスするのが1週間に1回とかそれぐらいです。 全体的に日本の CBD の市場を見ても、数タイプのものは割と人気です。ちょっと扱ってるって意味だともう何百何千ってあると思いますけども、専門店としては東京では10個ぐらいだと思います。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CBD 제품 시장 규모는 2021년 185억 엔에서 오는 2025년엔 829억 엔으로 4배 이상 급증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안동을 중심으로 CBD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관련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산업화 기회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린러시라고 불린 만큼 세계적으로 대마 산업이 무섭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덕군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여 대상은 부모나 자신이 영덕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5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은 읍면사무소나 해수욕장, 유원지 등 21개 사업장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47일 동안 업무에 투입됩니다. 울진군은 보훈 대상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다음 달부터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보훈 예우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도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이번 수당 증액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과 다른 지역과의 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포항시는 14일부터 독일 맨헨에서 열리고 있는 배터리 분야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3에 참가해서 포항의 산업 역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는 단독 홍보 부스를 꾸려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소재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포항의 산업 생태계를 유럽에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독일 현지 2차전지 기업을 방문해 포항의 2차전지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유럽 2차전지 산업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제9대 포항공대 총장으로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선임됐습니다. 포항공대 이사회는 김성근 신임 총장은 세계 최정상급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전환기를 맞은 포스텍이 필요한 통솔력을 지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까지 서울대 화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9년부터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아 우수 신진 연구자 발굴에 이바지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이 더우셨죠? 실제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구 북구와 안동은 낮 최고 기온이 34.6도까지 치솟았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번 불볕더위는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계속 이어지겠고요. 내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면서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월요일도 뜨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1도, 안동 19도, 김천 17도, 포항 2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1도, 안동 30도, 김천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오늘 25도 머물며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한여름과 달리 습도는 높지 않지만요.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불볕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고령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도, 고령 3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0도, 김천 1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9도, 영주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0도, 영주 31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모레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